네, 안녕하세요.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. 네, 오늘은 2월 5일 토요일입니다. 어제 금요일날 오늘의 뉴스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지 못했는데요. 어제 뉴스 또 오늘 주요하게 언론에 난 뉴스 좀 취합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. 크게 세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. 이 코로나19 현재 상황, 이 오미크론 이 대세 속에서 지금 뭐 각국마다 좀 대응 방안이 좀 다르게 있는 양상이 있는 것 같아서요. 어떻게 이 대응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요. 그리고 대선 후보 첫 TV 토론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주요하게 첫 번째 TV 토론 치고 한 40%의 높은 이 시청률을 보였습니다. 그만큼 관심이 많았다는 것인데요. 우리 동포사회에서 특히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, 네, 주로 이 중국, 미국, 또 일본, 북한 이 나라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, 여기 각 후보들의 입장이 조금씩 다른 면을 볼 수가 있고, 어떤 경우는 확연히 이 차이가 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. 이 대표적인 것이지만 사드 이 배치, 이 추가 배치를 하는 그런 문제 갖고 뜨거운 공방을 벌이기도 했는데요.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한번 좀 더 보도록 하고요. 그리고 어제 저녁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을 했습니다. 그 개막식을 보고 뭐 국내에서 뭐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잠깐 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 관련돼서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. 네, 첫 번째 이 코로나19 상황, 오미크론이 뭐 대유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각국 나라마다 좀 대응하는 방식이 좀 차이가 있죠. 유럽, 또 뉴질랜드, 뭐 이런 동은 좀 방역을 완화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. 그래서 뭐 마스크를 벗고, 이제는, 오미크론과 함께, 뭐랄까요, 위드 코로나처럼 함께 이제는 공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냐. 마침 오미크론이 크게 대세를 하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상당히 증폭을 하고는 있지만은 이 중증 환자가 의외로 적다.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냐라는 그런 분위기가 감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이 중국은요, 물론 뭐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, 그러나 지금 베트남하고 미얀마하고 이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남쪽 지역에 이 5,000km의 이 인공 장벽을 설치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베트남, 미얀마 이 경계, 그러니까 중국 쪽으로 뭐 윈난성 쪽인 것 같아요. 그러면서 한 5,000km. 그래서 이거를 두고 뭐 언론에서는 이 남쪽의 만리장성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. 중국이 이렇게 5,000km 인공장벽, 이것도 높이가 한 4m 정도 되는 그런 장벽을 쌓는 거, 역시 이 코로나19 대응하기 위한 이 철벽 대응 그런 방안이다, 뭐 이런 시선인데요.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경제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그 생계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들도 들리고 있습니다. 어떤 중국은 철통 방역에 초점을 두고 이렇게 코로나19를 대응하는 모습을 역시 볼 수가 있고요. 우리 한국을 보면은요, 좀 다소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냐, 뭐 지금 중앙일보 사설에도 그런 부분을 좀 끄집어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오미크론이 대세 속에서 뭐 지난 3일부터 뭐 PCR 진단검사 뭐 이런 체계 이런 것도 좀 변화가 있었죠. 그래서 지금 바로 PCR 진단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가 진단 키트를 통해서 뭐 항속 검사를 먼저 받은 다음에 거기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은 이제 PCR 검사를 받거나, 아니면은 이제 동네 의원 또 병원을 가서 이제 항속 검사를 받고 그런 다음에 이제는 PCR 진단 검사를 받고, 또 그리고 대부분 또 코로나19에 감염이 됐다 하더라도 자가 그러니까 집에서 재택 치료를 하는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은 지금 자가 진단 키트도 충분히 공급을 했다고 하지만은 부족한 사항이 있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동네
의원마다 또 여러 가지 검사 비용을 받는 데 있어서 좀 우왕좌왕했던 그런 부분도 있고, 그래서 이 중앙일보 사설을 보니까요, 이 코로나19 상의 이 오미크론 대유행 속에서 이 국민이 알아서 이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좀 한국 사회는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분위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요. 그러면서 이 세계보건기구가요, 그래도 이 방역 해제는 시기상조다, 뭐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. 이 오미크론이 이 중증으로 가는 환자가 적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 방역 해제는 이 시기상조이다, 뭐 이런 입장을 낸 반면에 세계보건기구의 유럽 사무소의 한스 클루즈 소장은요, 유럽 같은 경우는 몇 달 안에 이 코로나19 팬데믹 이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 것이다 라고 하는 또 그런 전망도 내비쳐서 이 세계보건기구 내에서도 다소 좀 이렇게 엇갈리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. 네, 뭐 코로나19 상황과 관련돼서는 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, 여기에 이제 주요하게 정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 게 지금 이게 있습니다. 일단은 국내에서요, 6인 모임 또 밤 9시까지 이렇게 영업을 활동하는 거는 오늘 2월 20일까지 2주 더 연장해서 실시를 한다. 그거를 저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이 발표를 했죠. 그래서 그거는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신속 항원검사, 그러니까 PCR 검사를 받기 전에 신속 항원검사를 뭐 동네 의원이라든가 뭐 병원에 가서 이렇게 검사를 받게 되는데, 그거는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. 보니까요, 이 동네 의원 같은 경우는 5,000원, 그리고 병원의 경우는 한 6,500원 정도의 본인 부담이 있다고 합니다. 이 진찰료의 30%를 본인이 내는 것이라고 하는데요. 네, 뭐 요거는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이어서 이 대선 후보 첫 토론, 네, 좀 이 분위기와 관련돼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. 어쨌든 그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지난 3일이죠. 오후 8시부터 한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이 됐습니다. 그래서 시청률이 한 40% 육박을 했죠. 앞으로 뭐 3번 더 이렇게 토론회가 열리게 되어 있는데요. 어쨌든 첫 토론회에 있어서 상당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. 여기서 우리 동포분들이 지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역시 뭐 중국과 관련돼서 이 국제관계라고 할까요? 뭐 여러 가지 이런 관계를 어떻게 갖느냐, 뭐 그런 부분인데요. 상당히 뭐 예민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각 후보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뭐 우리가 좀 가늠해보고 또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이 문재인 정부의 산불 정책이 유지돼야 되느냐고 이렇게 첫 포문을 열었습니다. 이 산불 정책, 뭐 요거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요,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이 대중국 방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. 그 다음에 한미일 3국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겠다.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에 들어가지 않겠다. 그렇게 어떻게 보면 중국이 다소 민감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편향적으로 한국이 움직이지 않겠다는 그런 것이죠. 이거를 그래서 뭐 산불 정책이라고 하는데요.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직접적으로 물은 것입니다. 이 문재인 정부의 이 산불 정책이 유지돼야 되느냐.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산불 정책은 아니고 3가지 한국 정부의 입장이다.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. 그러면서 일단은 적정하다고 생각한다. 그러니까 산불 정책이라고 하는 그거를 따르는 것이 적정을 하다.
필요하다고 생각한다. 이렇게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 중국과 경제협력 관계 때문이다 하는 그 이유도 표명을 했습니다. 거기에 이제는 안철수 후보가 그럼 너무 이 굴욕적인 이 중국 사대주의 아니냐 또 이렇게 좀 반문을 하기도 했습니다. 그러면서 또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반미 또 친중 노선이 맞느냐 이렇게 또 물었습니다. 그리고 한미 동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, 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런 입장을 묻는 그런 질문이 집중적으로 안철수 후보의 질의를 통해서 나왔는데요.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반미, 친중 뭐 이런 주장 전혀 사실이 아니다. 한미 동맹에 대해서는 유일한 안보 동맹이라고 고도화하고 발전해야 한다. 포괄적 동맹으로 전환돼야 한다.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뭐 경제적 협력 관계를 벗어나서도 안 되고 벗어날 수도 없기 때문에 가급적 이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. 그래서 주요하게 이재명 후보가 대미 이 관계에 있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느냐, 뭐 이거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안철수 후보의 이 질의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여기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분명하게 이 실용주의를 내보였다. 이 국제관계에 있어서 이 실용주의를 내보였다.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미국하고는 안보 동맹을 좀 고도화하고 발전시켜야 되고 이제 포괄적인 동맹으로 전환해야 된다. 뭐 이렇게 대답을 하고, 이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역시 경제적 협력 관계를 중시해야 된다. 그래서 이거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이렇게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주역에 나온 게 이제 사드 추가 배치를 좀 윤석열 후보가 주장하고 나왔습니다. 그 배경은 최근에 북한이 이 미사일 발사를 계속 한 7차례인가요? 계속 하고 있죠.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질의에 사드 배치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 북한과 아니면 또 중국과 뭐 좀 다소 이 대립각을 세우는 그런 입장을 취한 거죠. 이와 관련돼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. 이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도 이 사드를 추가할 필요가 없다고 말을 했다. 왜 그걸 다시 설치를 해서 중국의 반발을 불러와 경제를 망치려고 하는가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. 그리고 또 수도권에 사드를 배치하면은 고고도 미사일은 해당이 없다. 이 안보 불안을 주장해 표를 얻고 경제는 망친다는 지적이 있다고 이렇게 또 지적해서 말을 했고요. 또 심상정 후보도요, 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수도권 방어를 하려면은 사드를 개성쯤, 북한에 있는 개성이 있죠. 그 개성쯤에 배치해야 한다. 어떤 군 전문가도 사드 배치를 얘기하지 않는데 정치인이 나서서 말하는 건 안보 포퓰리즘, 그러니까 포퓰리즘, 뭐 인기 영합주의다,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어쨌든 이재명 후보하고 또 심상정 후보가 이렇게 윤석열 후보의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서 다소 이 공격적인 질문을 했습니다. 이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이 격투기 싸움 할 때도 옆구리, 다리, 복부, 머리 다 방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고고도, 중고도, 측면 공격까지 다양한 방어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이렇게 또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. 네, 뭐 외교, 안보 분야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의 이 사드 추가 배치, 그리고 또 북한 핵 미사일에 대한 선제 타격론 발언, 네, 상당히 이 상대 후보들 이재명 또 심상정 후보들의 여기에 대한 이 집중적인 이 질문이 있었습니다. 그러나 윤석열 후보가 이 시간상 이와 관련돼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답변할 그런 시간을 갖지 못했다는 것은 다소 좀 아쉬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또 하나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. 이거는 이제는 사회자가 묻는 공통 질문이었습니다.
이 대통령이 되면은 미국, 중국, 일본, 북한 이 4개국 정상 중에 누구부터 만나겠느냐? 네, 뭐 재미있는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네 후보 답변이 모두 달랐습니다. 먼저요, 이재명 후보, 그러니까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중요하다. 그때 상황에 맞춰서 협의해보고 가장 유용한 효율적인 시점에 가장 효율적인 상대를 만나는 게 중요하다. 그래서 어느 특정 국가를 먼저 만나겠다 이렇게 지목해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. 윤석열 후보는요, 미국, 일본, 중국, 북한 이 정상을 순서대로 만나겠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 민주당 정권 집권 기간 이 문재인 정부죠, 이 친중, 친북, 불정 외교를 하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,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너무 무너져서 이를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게 우선이다라는 이런 입장을 보였다는 것이고요. 그러니까 뭐 일본을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을 먼저 만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분명히 보였다는 거. 이 안철수 후보는요, 한미 동맹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. 그래서 먼저 미국과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첫 번째라고 하고, 이어서 중국, 북한, 또 일본 순서로 만나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다는 것이고요. 심상정 후보는 우선 이 남북 정상회담을 갖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필요하다면 4자 정상회담을 통해 해법을 제시하겠다. 뭐 이렇게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. 네, 대통령이 되면은 미국, 중국, 일본, 북한 이 4개 정상 중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나겠느냐. 네, 이것도 뭐 주요 이 관심사가 된 것 같습니다. 네, 올림픽 개막 어제 저녁 때 있었죠. 뭐 많은 동포분들도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. 이 올림픽 개막과 올림픽과 관련된 소식은 제가 좀 별도로 좀 더 내용을 좀 보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. 미국 등 서유럽 국가에서 외교적 보이콧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 참여했던 사람들이 중국과 친한 인사들 일색의 어떤 그런 의전이 돋보이지 않았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푸틴이 또 참여를 했죠. 그래서 시진핑 주석하고 이 푸틴 대통령이 또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이 나토, 그러니까 유럽에 대한 이 어떤 군사 동맹이죠. 이거를 확장을 좀 중단해야 한다고 하는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. 그렇게 하면서 이 반미,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공동 대응하는 어떤 그런 결속을 과시했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주요하게 이 국제관계 측면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뭐 앞서 이 뭐 사드 추가 배치 어떻게 생각하냐? 이 한국일보 사설이 좀 의미가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이 사드 추가 배치로 인해서 중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좀 염려되기는 하는데요. 무엇보다도 사드 추가 배치가 한국의 남남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. 그러니까 섣부른 이 강경론이 우려스럽다. 뭐 이렇게 사설을 썼습니다. 그러니까 사드를 지금은 경상북도 성주인가요? 거기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때도 뭐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도 하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습니다. 근데 만약에 사드를 추가 배치할 경우에 어느 지역에다가 이 배치할 것이냐, 만약에 또 그렇게 또 된다고 하면은 지역에서 또 여러 가지 남남 갈등이 좀 우려된다라는 그런 사설이 있어서 또 여러분들에게 끝으로 소개해 드립니다. 네,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동포세계신문 대표 편집장 김용필이었습니다.